자, 다음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소스를 임포트 명령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꼭 응용 프로그램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임포트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 메뉴를 실행을 하면 임포트 창이 나타나고요. 임포트 창에서 제너럴에 있는 existing project in workspace라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next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포트 창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프로퍼티 프로젝트 임포트 프로젝트 환경이죠. 여기에서 select root directory라는 항목에서 브라우저 명령을 이용해서 또는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기존에 있는 입수해 올 프로젝트에 대한 소스 경로를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본 사례에서는 이렇게 경로를 잡아줬더니 프로젝트들이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체크를 한 다음에 밑에 copy project into workspace라고 체크를 해주면 이 소스를 현재 작업 중인 워크스페이스 안에 전부 다 가져오는 걸 의미하죠. 복사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finish 버튼을 클릭을 하면 소스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소스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소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액티비티라고 했죠. 이 액티비티 파일은 src 폴더 안에 지정된 패키지명 밑에 xx.java 이런 형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 패키지 익스플로러를 보시면 src 밑에 패키지명 밑에 여기 사례에 나온 것처럼 hello android.java라는 액티비티 파일이 존재하는 거죠.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소스가 나오는데요. 이 소스 중에서 소스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액티비티 소스를. 액티비티 소스는 자바 언어로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자바를 좀 아시는 분은 이해가 좀 빠르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액티비티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앱의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를 확장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OS 번들이라는 클래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액티비티 클래스를 확장을 해서 hello android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퍼블릭이라고 해서 외부 클래스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onCreate 메소드는 이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에 존재하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에 대해서 본인이 개발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재정의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골뱅이 override라고 선언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은 꼭 입력을 하지 않아도 컴파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의한다는 의미에서는 override라고 쓰는 게 정서법이고, 그리고 super.onCreate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야 재정의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이 부분도 생략을 해도 컴파일하거나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은 기본 형식이라 항상 나오는 구문이고요.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이 액티비티 파일에서 주요하게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set content view라고 해서 r.layout.main이라는 파일을 화면에 출력하겠다라는 명령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그 클래스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구성 요소를 보면 이렇게 액티비티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젠 파일이 있는데, 이 젠 파일은 역시 패키지명 밑에 r.java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써있다시피 generated by java files라고 해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수정하셔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PI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리소스들도 보면은 이제 드로우블이라고 해서 드로우블 하이, 그리고 드로우블 로우, 드로우블 미디엄, 이렇게 고해상도, 저해상도, 기본 해상, 중간 해상도라는 이미지 폴더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폴더 밑에 main.xml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이 결국에는 액티비티에서 호출하고 있는 이 파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종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values 밑에 strings.xml 파일이 있고, 전반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android manifest.xml이 있고요. 그리고 default.propertie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들이 있는데, 본서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번들이라는 클래스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아래 참고로 설명하고 있다시피 안드로이드 API 매뉴얼을 찾는 데 좀 익숙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는 developer.android.com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 개발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레퍼런스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각종 클래스에 대해서 정의서를 참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android.os를 선택을 하면 밑에 클래스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고, 이 중에서 번들을 더블 클릭을 하면 번들 클래스에 대한 개요와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자, r.java에 대해서 그러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젠 파일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드로이드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 파일인데요. 이 파일을 보면 이제 패키지 폴더 밑에 r.java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이 r.java 안에는 r이라는 객체가 있고, 그리고 이 r이라는 객체 밑에 attribute라는 객체가 있고, 그리고 drawable이라는 객체도 있고, layout이라는 객체도 있고, string이라는 객체도 있습니다. 이 객체들은 밑에 리소스에서 추가하면 자동으로 컴파일을 하면서 생성되는 파일이고요. 객체들이고, 이 r.java 파일을 실제로 열어보셔서 참고해 보시면, 이 r이라는 클래스 밑에 r이라는 public final 클래스 밑에 attribute라는 클래스가 final, static final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drawable이라는 객체가 역시 static final로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
그 중에서 드롭은 이제 이미지를 의미하는데, 그 이미지 중에서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는 번지수가 이렇게 정의된다. 이렇게 객체 아이디가 고유 아이디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는 그 밑에 메인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메인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는 고유 번호가 이렇게 된다라고 자동으로 설정이 되죠. 역시 스트링 리소스 역시 app_name으로 고유 아이디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hello라는 그 객체는 뭐 이런 번지수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API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자동으로 이클립스가 호출하는 부분이고요. 안드로이드 2.2 API가 라이브러리로 호출되어 있고, 이 부분을 확장해 보면은 이제 android.jar라는 파일이 있고, 이 jar라는 파일 밑에 각종 안드로이드 관련된 클래스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만약에 이 중에서 빠져있는 없는 클래스를 호출해서 사용한다면 당연히 이제 컴파일 하는데 오류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안드로이드 2.2라고 정했는데 이 버전을 바꿔야겠다, API 버전을. 그럴 때는 그림에서처럼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컨텍스트 메뉴를 연 다음에 프로퍼티즈 메뉴를 선택을 하면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퍼티즈 창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안드로이드 메뉴를 선택을 하면 이 메뉴에서 이제 빌드 타겟을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2.2로 되어 있는데 뭐 구글 API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체크를 한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고 OK 버튼을 누르면 버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리소스들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리소스들은 기본적으로 어셋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요. 원래 이클립스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폴더라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리소스라고 한다면 res라는 폴더 안에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드롭을 객체들이 있고, 리소스들이 있고, 그리고 레이아웃 리소스들이 있고, 그리고 values라는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드롭을 리소스 중에서 드롭을 HDPI라는 거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보관하는 폴더이고요. 그리고 드롭을 LDPI는 저해상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MDPI는 이제 보통 해상도 이미지를 보관하는 폴더입니다. 표준에 따르면은 이미지를 만들 때 고해상도, 저해상도, 뭐 보통 해상도 세 가지를 전부 다 만들어야 되지만 뭐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드롭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미지들을 넣고 사용을 하면 각각의 그 HDPI나 뭐 LDPI나 MDPI 폴더에 이미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이 드롭을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죠. 자, 다음에는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이아웃 폴더에 보면 아까 헬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생성된 화면인데요. 레이아웃 폴더 밑에 main.xml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XML 파일을 열면 그림처럼 레이아웃이라는 탭이 있고, 그리고 소스 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레이아웃 탭을 선택하시고 보시면 화면에 보는 그 객체들 그대로 이렇게 디자인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디자인 화면에서는 디바이스 설정이나 아니면 뭐 세로형이냐 가로형이냐, 그리고 뭐 테마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이 이제 작으면 익스플로드, 아웃라인, 그리고 이 버튼들을 이용해서 뭐 화면을 좀 넓게 본다거나 뭐 세로로 본다거나 뭐 그렇게 변형을 해서 화면을 탐색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조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다음 나중에 차차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리소스에서 이제 이 레이아웃 파일에서 소스 탭을 이제 선택을 해 보시면 XML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나오는데,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텍스트 뷰라는 객체가 있어서 이 텍스트 뷰 객체에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hello라는 객체를 가져와서 텍스트로 출력을 하고 있는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소스를 좀 설명을 하고 갈까요? 실제 데모 화면에서 주로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이 XML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XMLNS라고 해서 XMLNS라는 거는 이제 XML의 그 명령어, 즉 태그에 대한 정의를 이 주소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이제 UTF-8 인코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코딩을 XML 문서의 문법과 인코딩을 UTF-8로 쓴다, 버전은 1.0으로 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좌표값을 얘기하는데, 뭐 세로형이냐 뭐 가로형이냐 이렇게 정하는데, 현재는 오리엔테이션을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잡아서 이 리니어 객체 밑에 객체들을 리니어 객체 안에다가 각종 객체들을 추가하면 세로로 이렇게 하나씩 배열이 된다는 의미인데, 지금 이 샘플 가지고는 이제 좀 그 감을 넣기가 좀 어렵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레이아웃 위더스는 이제 가로 폭을 얘기하는 거죠. 가로 폭이 fill parent에서 화면을 꽉 채운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하이트도 역시 fill parent라고는 설정을 이용해서 화면을 꽉 차게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텍스트 뷰도 역시 이제 레이아웃 위더스를 잡아주는데, 가로 쪽은 이제 fill parent로 해서 꽉 채우고, 세로는 랩 컨텐츠라고 해서 글자가 나오는 만큼을 높이로 잡는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소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리소스 중에서
이제 value, 값에 대한 정의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 사례에서는 이제 리소스의 values 폴더 안에 string XML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오타가 있네요. strings XML인데요. 이 strings XML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리소스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리소스라고 해서 개발자가 쉽게 눈으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소스가 XML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s라고 표현한 게 이제 스트링 변수고요. 문자열에 대한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 hello라는 스트링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름은 변수명은 hello고 값은 뭐 이렇게 돼 있다. hello world, hello android 이렇게 해서 값과 변수와 값 형식으로 값들을 설정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소스로 스트링즈 버튼을 눌러서 소스를 보시면 리소스 태그 밑에 스트링이라는 태그가 있고 이 스트링에 대한 이름은 hello다. 그리고 값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값을 이제 태그로 스트링이라는 태그로 감싸주는 거죠. 뭐 같은 방식으로 이제 app 네임은 애플리케이션 네임은 hello android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리소스 화면에서 이렇게 뭐 add 버튼, remove 버튼, up, down 해서 그 GUI 화면에서 값을 설정을 할 수가 관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코딩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XML로 코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